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요새 홈카페를 즐기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홈카페를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홈카페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원두를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원두 선택 요령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원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려면은 로스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 이론은 엄청 간단합니다. 로스팅이 라이트 로스팅이 있고 미디엄 로스팅, 그리고 다크 로스팅이 있어요. 로스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콩의 색깔이 조금 어두워지는데, 콩 색깔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콩의 맛이랑 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에 가까울수록 비교적 신맛이 조금 높고 생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벼운 향들이 많아요. 여기에 어떤 향들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향, 그다음 과일향, 그다음 좀 부정적으로는 야채향,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데, 보통 이제 야채의 느낌이 나는 커피들을 많이 판매하진 않다 보니까 꽃이나 과일 느낌들이 좀 많은 커피들은 라이트하게 로스팅해서 우리가 파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죠. 그 다음 이렇게 미디엄에서 다크로 갈수록 신맛은 조금 줄어들고 쓴맛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벼운 향이 사라지고 무거운 향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점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과류같이 고소하고 카라멜이나 초콜릿 같은 달달한 향들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나는 아직은 가벼운 향이나 산미보다는 조금 무거운 향과 단맛 위주의 커피가 좋다, 좀 어두운 느낌의 향의 단향의 커피가 좋다 하시는 경우에는 미디엄 다크 로스팅 커피를 구매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로스팅 업체마다 생각하는 이 로스팅 포인트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의 다크 로스팅이 다른 업체에서는 미디엄 다크거나 미디엄인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꽤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꼭 고려를 해주시고 상세 페이지를 잘 보시거나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조금 소량을 시켜서 먹어보시고, 이 로스터리는 조금 어둡게 로스팅하는 스타일이구나, 또는 내 생각보다 밝게 로스팅하는 스타일이구나, 이 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들 중에 로스팅 포인트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컵노트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커피를 들고 있는데, 왼손에 든 커피는 뭐 지금 컵노트가 블루베리, 트로피컬 프루트, 꿀, 플로럴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이쪽 커피에는 복숭아, 청포도, 홍차, 여기도 꽃, 멜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컵노트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취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블루베리가 적혀 있다고 진짜 블루베리 맛이 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블루베리의 느낌을 말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산미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이 과일 노트가 너무 많이 적힌 커피를 구매하시기보다는 아까 말한 견과류, 아몬드, 호두, 카라멜, 초콜릿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커피들 위주로 구매해서 드시다가 조금씩 과일 쪽으로 넘어가 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과일로 넘어가실 때도 레몬, 오렌지 이렇게 산미가 너무 강한 류의 과일보다는 복숭아, 살구, 딸기 이런 류처럼 산미보다는 우리가 원래 단맛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그런 과일도 그런 노트가 써있는 커피들로 접근을 하시면서 점점 좀 산미 있는 것도 드시다 보면은 좀 더 이런 스페셜티 커피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컵노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커피를 어느 정도 익히면서 이런 향에 대해서 공감이 좀 된다 하시는 경우에 컵노트를 보고 조금 구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로 사용하는 추출 방식에 따라서 로스팅 포인트를 좀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머신 위주, 에스프레소 머신들을 많이 쓰신다.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다크로스트에 가까운 커피가 좋을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핸드드립 위주로 추출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미디엄이나 라이트 로스팅이 좀 적합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다크로스팅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비교적 좀 더 적합한 구조가 있거든요. 조직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다 보니까 추출이 쉬워서 에스프레소를 주로 내리신다면 다크로스트가 조금 더 적합하고, 그 다음에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다크로스트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쓴맛이 그럴 경우에 많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밝은 콩을 조금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하지만 말했지만 반대로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번엔 원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원두를 그러면 어디서 구매해야 될까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대형마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어요. 대형마트 가보면 요새는 섹션별로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대형마트는 이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유통기한을 봤을 때 유통기한이 좀 길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커피는
커피는 유통기한보다 중요한 게 생산한 일자가 중요해요. 이게 다 표기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보통은 1년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그 연도를 그냥 지우고 월과 일만 봤을 때 그게 생산 일자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생산한 지가 조금 많이 지난 커피들이 유통되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생산 일자를 잘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서 주로 판매하는 커피들은 다크 블렌드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커피의 다양한 향을 즐기고 싶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커피들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좀 거의 비슷비슷한 다크 블렌드의 느낌만 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대형마트 커피로도 한번 즐겨보다가 좀 더 커피의 다양한 향들을, 맛들을 즐겨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로스터리 샵에서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구매하는 거는 로스터리 샵 또는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는 앞서 말했던 대형마트보다는 비교적 좀 더 신선한 원두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때도 조금 로스팅이 진한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거의 대부분은 산미감이 많이 없고 다크한 블렌드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스페셜티 커피의 다양한 향을 즐기고 싶다면 로스터리 카페에 가가지고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드셨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추천을 하거나 또는 드셨던 커피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가 무조건 가가지고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된다는 제약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구매를 이제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은 온라인 구매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여러 경로가 많이 있거든요. 쿠팡가 같은 곳에서 그냥 여러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거를 보고 사는 방법이 있고, 또는 해당 로스터리의 자사몰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일단은 쿠팡가 같은 플랫폼을 좀 설명드리면, 거기에 있는 원두들이 다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구매를 하실 때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거나 그러니까 용량에 비해 너무 저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너무 커피가 다크하거나 먹었을 때 좀 기분 좋은 향이라기보다는 좀 쓴맛만 강한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조심을 해주시고, 로스터리도 내가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미리 이 로스터리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그 쇼핑몰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그때 당연히 내가 한번 먹어본 거면 좋겠지만 먹어보지 못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로스팅적인 내가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이나 어떤 컵노트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원두를 많이 취급을 하세요.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분들이 써놓은 상세 설명도 조금 읽어보면서 이 커피가 내 취향에 조금 맞겠다, 그리고 시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다면 정말 좋겠지만 추천을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한번 주문을 해보시고 드신 다음에 여기는 나랑 좀 안 맞는구나, 그러면 다음엔 안 먹으면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저는 홈카페를 하는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만의 이제 어떤 뭐 맛집 맵처럼 나만의 이제 맛있는 커피를 판매하는 로스터리 맵이 생기는 거죠. 내 입맛에 딱 맞는. 또는 요새는 인터넷에 또는 커뮤니티들이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검색 같은 것만 좀 해보시거나 좀 추천을 물어봐도 그런 걸 좀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막 이런 류의 커피를 좋아하면 이런 로스터리가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여러 유명 로스터리 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커피 맛이 진짜 괜찮다고 하는 소규모 로스터리, 이런 다양한 로스터리를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소개해보는, 좀 객관적으로 소개해보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두 구매하기 전 알면 좋은 또 다른 커피 상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산지에 대한 상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공 방식의 발달로 인해 산지에 대한 맛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어떤 맛이야, 에티오피아는 어떤 맛이야, 향이야, 이런 게 과거에는 조금 더 명확했던 반면에 현재는 가공 방식의 발달로 약간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는 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랑 콜롬비아 같은 중남미 계열들은 고소한 계열의 커피가 많다. 그 다음 에티오피아나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꽃, 과일 풍미가 화사하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 아시아의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조금 곡물류의 구수한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고정관념으로 여기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틀은 잡고 살펴보시면 여기는 브라질 커피를 지금 판매하네, 콜롬비아를 판매하네, 그리고 상세 설명까지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산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산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게 중남미,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런 케냐, 에티오피아 이런 계열이다 보니까 좀 설명드려봤고, 또 하나의 좀 유명한 산지로는 파나마라는 산지가 있는데, 이 산지는 또 게이샤라는 품종을 취급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지금 나오는 커피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류의 커피로 분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요. 파나마도 다 농장마다 다르지만 평균가가 좀 더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비싼 커피라고 하는 것도 맛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파나마라는 산지의 게이샤 품종을 추천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가공 방식입니다. 가공 방식은 엄청 다양한 게 있는데 크게는 전통적으로 내추럴과 워시드로 나뉘어요.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이 두 가지 커피도, 이거 하나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이거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산지에서의 가공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공 방식에 따른 맛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지가 달라지면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추럴 가공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면 커피 체리를 그대로 말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커피 체리의 과육과 점액질에 있는 뭐 과일 향, 당 성분들이 뭐 생두로 스며든다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단향과 바디감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브라질 내추럴이 에티오피아 워시드보다 과일의 단향이 우수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가 가장 중요해요. 때루아가 가장 중요하고, 그 같은 산지에서의 가공이 나눴을 때가 맛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내추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 단향과 바디감이 좋다. 워시드는 과육과 안에 점액질까지 제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워시드는 조금 더 가벼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산미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선명하고 깨끗한 애프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추럴과 워시드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산지는 같지만 지역 자체까지 아예 똑같진 않지만, 이 내추럴 쪽이 조금 더 과일의 단향과 복합성이 엄청 우수하고, 워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좋고 산미가 훨씬 높게 느껴지거든요. 로스팅이 둘 다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것 또한 커피를 좀 더 즐기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공에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제가 설명 안 한 가공 방식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산소 내추럴, 뭐 언에어로빅, 아나로빅, CM 방식, 이런 어려운 말이 써있는 가공 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산소 방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어떤 통에다가 체리를 넣고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서 그 안에서 발효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콩들은 독특한 발효한 향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새는 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발효 향이 나요, 좀 안 좋은 향이 나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입문하신다면 이런 무산소 발효의 계열의 커피보다는 앞서 말했던 내추럴, 워시드 커피로 먼저 커피를 접하신 다음에 그 다음 서서히 이런 계열로 넘어가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싱글 오리진 블렌드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원두를 구매할 때 저희는 어떤 블렌드입니다.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엄청 간단해요. 블렌드는 여러 산지가 섞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또는 브라질끼리 섞인 것도 블렌드라고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지역이 다르다면은. 근데 통상적으로는 아예 국가가 다른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싱글 오리진은 하나의 산지예요. 그냥 브라질의 어떤 농장, 에티오피아의 어떤 농장,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거에는 블렌드가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렌드가 통상적으로 에스프레소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다크 로스팅에 좀 가까운 경우가 많고, 싱글 오리진은 핸드드립용으로 볶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비교적 라이트 로스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하셔서 원두의 설명을 보실 때 이 점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소개하는 나만의 커피 취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의 다크 블렌드로 일단 입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커피들 다크 로스팅만 많이 드시다 보니까 갑자기 산미 있는 걸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스페셜티 로스터리의 다크 블렌드는 어느 정도 산미감이 조금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올라운더라는 제품도 물론 그건 다크 로스트는 아니긴 하지만 미디엄 다크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엄에서. 또는 3커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제품들도 미디엄 다크 정도이지만 꽤나 산미감이 조금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여운이 깔끔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하지만
좀 깔끔하고 산미가 어느 정도 살짝 드러나는 커피로 먼저 입문을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입문을 하신 다음에는 싱글 오리진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는 거예요. 콜롬비아나 브라질로 입문하는 거 또는 과테말라, 중남미 커피의 싱글 오리진으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그 커피들은 싱글 오리진으로 로스팅 한다고 해도 엄청 라이트하게 하기보다는 미디엄이나 미디엄 라이트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나 브라질의 싱글 오리진 커피들은 어느 정도 견과류의 향도 나면서 산미가 조금 더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커피들로 산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싱글 에티오피아 워시드나 케냐 워시드를 통해서 조금 더 가벼운 계열의 커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먼저 접근을 할 거냐 워시드로 먼저 접근을 할 거냐. 근데 내추럴 같은 경우가 좀 더 복합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우선은 에티오피아 워시드와 케냐 워시드로 좀 더 산미가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접근을 해보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취향에 맞네, 산미도 어느 정도 괜찮게 맛있게 즐길 수 있네, 이 정도가 되시면 그 다음에 싱글 에티오피아 내추럴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추럴에선 엄청 복합적인 과일 향이 빵빵빵 나와요. 특히 에티오피아 내추럴도 약간의 발효한 느낌의 향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가 독특한 풍미까지 조금 이제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무산소, CM 이런 방식의 커피를 먹으면서 커피에 이런 독특한 풍미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커피에 대한 경험치를 점점 늘려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늘려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그냥 틀이 생길 거거든요. 결국 그게 여러분의 취향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다양하게 여러분만의 취향을 만들고 누가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조금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스페셜티 커피에 입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홈카페를 시작하는데, 특히 스페셜티 커피를 홈카페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원두를 조금 알아봐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추천을 드려봤어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저도 앞으로 다양한 조금 스페셜티 로스터리를 제가 직접 구매 소개하거나 좀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은 직접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이런 커피 원두 구매하는 거나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항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